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유명 배우와 이혼하면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라디오 DJ로 활동해온 유영재 아나운서입니다. 유 아나운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입에 오르내리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오히려 치솟은 인물이죠. 사생활 논란 이후에도 꿋꿋이 라디오 생방송을 이어오던 유영재가 결국 하차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진행자가 임시 진행 체제로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유영재 이름의 프로그램도 최종 막을 내리는 수순입니다. 유영재는 지난 19일 경인방송 라디오 유영재의 라디오쇼 생방송 중 다음 주부터 제 삶의 달력을 보니까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 수요일 일하고 목요일부터 쉬고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인방송 제작진도 같은 날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취자들의 지속적인 하차 요구에 화답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도덕적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는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마이크를 맡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일단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가십의 대상이 되면 수습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마련이죠. 개인으로는 지극히 사생활의 문제지만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유명세의 불가피한 단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중엔 유영재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다는 반응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언론을 통해 그려진 유영재의 모습은 부정적 이미지가 압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 보여주는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한두 달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느냐? 선우은숙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대중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낱낱이 알게 된 사람들은 유영재가 이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유영재 아나운서를 잘 안다는 연예계 지인 K씨를 만나 좀 다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우은숙, 유영재 아나운서 부부는 금실이 좋아 보였다고 하더군요. 방송에서 선우은숙이 남편을 흉보는 듯한 여러 발언들은 일부 방송 컨셉트에 따라 실제보다 부풀려진 게 많았고 부부 사이로 두 사람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K씨는 작년 가을에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랑 함께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라운드를 돌고 식사를 하는 내내 아내 선우은숙에게 깍듯이 매너 있게 대하는 유 아나운서를 매우 살갑고 부드러운 남자로 봤다고 합니다. 오히려 K씨는 저래서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아나운서한테 금방 빠져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남들한테 보여주려는 가식 행동처럼 비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지만 단호하게 노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골프 치고 식사까지 하는 시간은 이동 시간을 빼더라도 줄잡아 6, 7시간은 함께 하게 마련입니다. 유영재 아나운서가 일행들과 함께한 긴 시간 동안 아내 선우은숙 씨에게 조금도 흐트러짐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방송가에서도 유영재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부부의 속사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뭔가 둘만의 피치 못할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오랫동안 지내도 본 모습을 모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는 얘기를 들으니 의아하면서도 의외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쿨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뒤늦게 여론의 압박에 떠밀리듯이 하찮은 방식은 대중의 눈에도 본인한테도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유영재는 손원숙이 방송에 나와 삼원이니 사실혼이니 소문의 진상들을 고백한 뒤에도 라디오 마이크를 붙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힘내라고 클로버님이십니다.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때문에라고 하는 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한저러한 핑계로 인해서 뒤로 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도 많고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해서 때문에보다는 우리가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소소한 것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때문에라고 하는 탓하는 비난하는 것보다는 누구누구 덕분에, 오히려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화하는 발언을 해 청취자들도 의아했습니다. 지난 14일 방송 오프닝에서는 여백을 갖고 삶의 하루를, 16일에는 소소한 것에 감사가 없다는 멘트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14일 방송 오프닝 내용은 이렇습니다. 꽃이 비바람에 젖고 흔들리면서도 결국 역경을 딛고 봉우리를 튀어가는 과정을 흔히 인생에 많이 비유하곤 한다. 삶의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섭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의 삶도 고난, 역경도 있고 꽃이 피우는 완전한 모습도 갖추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발 뒤로 조금만 떨어져 볼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여백을 가지고 삶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멘트 뒤에 가수 김기아의 나만의 방식으로를 선곡했습니다. 이틀 뒤인 16일 방송에서는 더 의미심장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나요? 많이 가진 것에서 행복을 느낄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이 하나를 가지면 하나에 대한 걸 잃어버리고 둘을 가지려고 한다. 둘을 가지면 욕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열을 가지면 하나둘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인생사를 관조하는 듯한 가르침의 말로 들렸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멘트는 더 어렵습니다. 얼핏 뜬구름 잡는 듯한 말처럼 들려도 제법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구름에 떠다닌다. 거품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요즘 많이 느낀다.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제일 어려운 게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가.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나 지수가 다르니까 소소한 것에 대한 행복이 멋져 보인다. 아마도 그가 처한 상황과 대비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가 처한 상황과 대비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품 인생, 소소한 행복 같은 말들이 누구나 느끼는 평범한 삶의 진리와 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유영재 아나운서는 몸과 마음이 구름에 떠다니는 거품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르지만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게 맞습니다. 유명인일수록 그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